민선 6기 3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문화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참여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관광객 1,300만 도시인 여수시가 이제는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또 박람회장은 매각보다 재투자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순천 청소년 인권조례가 또다시 보류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시의회에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양 신금산단에 기업 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6기 3년 기획보도, 오늘은 문화 분야입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문화 기반 조성과 콘텐츠 개발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문화정책의 결실을 맺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지자체의 소통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선 6기 각 지자체는 지역의 문화시설 조성을 통한 주민들의 욕구 해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울마루를 중심으로 한 문화공원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광양 도림미술관의 윤곽이 제시돼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작품 감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생태를 기반으로 한 각종 시설 유치로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높여줬고, 고유한 문화를 주제로 한 분청 문화박물관도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특히 지역 문화는 청년이랑 콘텐츠와 융합해 지역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해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청년들이 지원해서 그 뒤에 안정적으로 그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청춘을 노래하는 밤바다 공연은 무형의 랜드마크가 됐고, 도심에서 펼쳐진 축제는 이색적인 진행으로 관람객들을 만족시켰습니다. 섬을 기반으로 한 예술섬 개발은 섬이 가진 고립의 이미지를 개방의 아이콘으로 바꿔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문화정책이 사안별로 난항을 겪으면서 지역민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특성이 담긴 낭만포차는 계약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일으켰고, 문화재단과 문화예술센터 설치 문제도 팽팽한 이견과 특혜 논란 속에 접점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창작 인큐베이터로 관심을 모았던 광양 사라실예술촌은 준비 부족으로 개관이 지연되는 등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관광객과 공유하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귀담아 들을 부분입니다. 외형적인 시설만으로 그 지역의 문화다라고 자리매김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바라고 지역민들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길을 많이 열어주는 그런 정책, 아쉽습니다. 문화적 소외감에서 벗어나고 지역민의 자부심을 북돋아줄 안정된 정책 추진이 요구되면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선 6기의 남은 행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시의 민선 6기 3년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오늘 여수 MBC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여수시는 1,300만 관광도시 발전을 최대 성과로 꼽았지만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칠원 여수시장은 민선 6기 3년간 가장 큰 성과로 관광 분야를 꼽았습니다. 관광객 1,300만 도시로 발전하면서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재투자를 위한 관광세 도입의 필요성도 제안했습니다. 올해는 1,400만을 넘어서 1,500만 명이 육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불 꺼진 원도심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민과는 온도차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관광객 1,300만이라는 양적인 팽창보다는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재방문을 할 때는 여수를 가고 싶지만 그렇지 않는 도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쉬움이 여전한 박람회장 사후 활용은 매각이 아닌 재투자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시장과 시민단체 모두 문재인 정부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1조 1,000억 원 규모의 경도 개발 사업은 미래에셋 투자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교차 있습니다.
경도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이 되게 되면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연륙연도를 만들게 되고 또 미래에서에서 1조 원 투자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걱정이 혹시 이걸 또 투자를 하고 하다가 중단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주철현 여수시장은 약속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진다면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시가 올해 교육 경비를 100억 원대로 확대합니다. 여수시는 민관협력행복교육지원센터를 개원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 경비와 시민 평생학습 분야에 올해 1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관내 학교에 모두 745억 원의 교육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광양제철소와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각계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과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공약으로 채택된 광양항 기반시설 구축과 자동차 신소재 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이 국정과제로 선정돼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광주를 찾은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신국정농단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호남에서 인기를 끄는 것은 국민의당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 지도부가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AI로 힘들어하는 토종 땅 농가들을 만나고 중국 기업에 매각될 처지에 놓인 금호타이어 노사를 만났습니다. 텃밭에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통해 돌아선 호남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입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정권 창출에 실패해 지역민들께 죄송하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등 야당과 협치를 할 생각이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바로 정권 개최 전의 적폐 정권과 국정 운영의 방식이 차이난 점이 없고 오히려 신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높은 건 국민의당 덕분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호남 인사를 중용하고 호남에 지금처럼 신경을 쓰는 것은 우리 경쟁자인 국민의당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당 비대위원들은 문재인 정부를 마냥 발목 잡지는 않겠다며 협조할 사안은 돕겠다고 말하면서도 비판과 견제가 없으면 권력이 오만해지는 만큼 강한 야당으로서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따지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서 일선 학교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임금 교섭 과정에서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무시하고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도내 학교 조리사와 영양사, 교무 행정사 등 2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학교 급식 등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역 노동단체가 교육 적폐 청산을 위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법의 노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성명서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노조법 시행령을 악용해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규정한 것은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위배되고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며 문재인 정부가 법의 노조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본부는 또 관련 교사들이 직권 면직되는 등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 대개혁을 위해 법의 노조 철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열대과일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10년간 아열대 과수를 재배한 결과 재배 여건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심은 지 2년 된 애플망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중 보온 처리된 시설하우스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올 가을쯤이면 잘 익은 애플망고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 온도 같은 거는 별로 문제가 없겠어요. 이렇게 뭐 밤에 이렇게 여기 이중 보온덮개 다 돼 있고 이러니까. 애플망고 외에도 강진군의 또 다른 온실에서는 아보카도와 패션프루트, 용과 등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감귤의 일종인 천혜향 등은 남도의 해안가의 주력 품종이 됐습니다. 현재 실증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애플망고입니다. 강진 지역에서는 이 같은 아열대 작물이 오는 2020년까지 30헥타르가 재배될 예정입니다. 지난 106년간 한반도 남부의 연평균 기온이 2.4도가량 올라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데 기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10년 전부터 열대작물 재배를 시도해온 강진 지역에서는 열대과일의 출하 시기를 조절할 정도로 재배 기술을 높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설 하우스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자체나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확대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머무느냐의 어떤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열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열대과일 적응 시험의 관건은 수입 과일과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순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가 또다시 보류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시의회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순천시 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찬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의회를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최근 서울 강남구와 부산 중구 등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며 청소년들의 안정된 노동 여건을 위해선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발의된 순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는 각종 의견 수렴에도 불구하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상임위에서 4개월째 보류 중입니다. 광양 신금산단에 기업들의 입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시청 상황실에서 미래집안연구소, 월드DNC 2개 업체와 48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고 신금산단에 연약지반 계량장비 제조와 조경시설재 생산기업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2개 업체가 입주하면 4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연간 120억 원의 매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차질을 빚고 있는 농업용수 확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계속되는 가뭄으로 백운저수지 저수량이 442세제곱미터로 평년 2,900여 세제곱미터의 15%에 불과해 주변 지역 영농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에 따라 배수 간선과 배수로 물막이 설치 등을 통해 직접 급수를 실시하고 서천변 하상골착으로 용수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또 당분간 많은 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관계부서와 읍면동장이 참석하는 가뭄 대책회의를 수시로 열기로 했습니다. 석재를 실은 선박이 침수돼 예인하는 과정에서 60대 선원이 밧줄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9시 15분쯤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 앞바다에서 1,600세제곱미터의 석재를 실은 부선이 침수돼 80톤급 예인선이 구조하다가 부선의 선원 김모 씨가 다리를 다쳤습니다.